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산 배분을 이용한 스노볼 투자법, 마법의 돈 굴리기의 저자이신 김성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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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투자서를 출판을 했었고요. 지금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애 둘 있는 아빠입니다. 아마 이 유튜브에 나왔던 사람 중에 가장 일반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하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법의 돈 굴리기 외에도 마법의 연금 굴리기죠. 네, 네.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내셨어요. 저는 되게 저희 고객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재테크에 대해서 정말 프로 이상으로 매니아이신 정말 그 내공 고수들이 많으시고 네. 그분들이 가끔 혹시 잘못된 거 없냐 이렇게 엑셀이라도 보내주시면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로 수준이 높으세요. 네. 물론 이제 작가님은 뭐 카이스트 그 금융 전문가 과정도 수료하셨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금융공학 MBA 석사기를 취득하셨으니 이런 의미에서 일반인은 아니시겠지만요, 그죠? 네. 그리고 블로그도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하시면서 사실은 온갖 그 금융 모델도 만들어서 백테스트를 해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신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업종에 정식으로 근무하신 적은 없으신데 네. 또 본인만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계속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열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다가 네. 이 재테크 이 세계에 네. 입문하시게 되셨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예.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그런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됐고요. 가장 첫 번째는 굉장히 주식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아주 순진한 공대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회사 처음 다닐 때 예금 금리하고 적금 금리의 차이를 이해를 못했어요. 항상 적금 금리가 더 높게 써져 있는데 왜 더 많이 주지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그 사회 초년생 때 그 아는 지인 때문에 펀드를 우연히 가입했습니다. 펀드를 가입했는데 한 2년인가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우연히 그 펀드 계좌를 확인했는데 수익률이 30%가 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번쩍 뜨였죠. 와,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딱히 재테크라는 걸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 저 책 사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펀드를 하자마자 30% 수익이 네. 났을 때 네. 그때 뭔가 딱 이쪽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네. 이런 생각 확 드신 거죠. 네네. 그 이후에는 어떤 코스를 밟으신 거예요? 네. 정말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그때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게 2002년, 2003년이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호황을 시작하던 구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펀드의 수익률을 보고 자금들을 펀드로 다 옮겨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계속 수익률이 계속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많은 돈을 넣었죠. 예. 결국은 제 모든 가용 투자 자산을 전부 다 펀드로 운용을 했었고요. 예. 1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의 수익이 났었고요. 그러다가 저희 뭐 개인사긴 하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하고 예. 첫 아이를 가졌는데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예. 회사를 관두고 싶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펀드 수익률이 아내의 연봉을 넘었어요. 예.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엑셀로 관리하던 자산 예. 재무제표를 보여주면서 관둬도 돼 여보라고 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한 폭락을 맞고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펀드를 한 20여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분산 투자도 했었고 예. 관련 자격증도 땄고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예. 뭐가 잘못된지 몰랐고요. 아마 기존에 있는 금융사에서 상품을 판매하던 사람들도 몰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핵심이란 무엇이죠? 핵심이란 건 네. 핵심이란 건 네. 이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예. 게 핵심이고 그 예. 크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정도가 될 예. 것이고 통계적으로 뭐 100만 년 만에 한번 온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예.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아주 가슴 뼈저리게 느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새로 하면서 예. 하게 된 공부들이 뭐냐면 주식 말고 네. 채권이라든지 예. 환이라든지 예. 금이라든지 예. 이런 종류의 공부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예. 폭넓게. 예.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가게 돼서 예. 전문적인 예. 코스를 밟았고 예. 그러던 도중에 이제 뭐 홍춘욱 박사님의 돈 좀 굴려 봅시다라는 책을 통해서 자산 배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요. 예. 그 즈음에 다양한 그 사람들의 자산 배분 관련 책을 읽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제 손으로 직접 다 테스트를 해봤고 네. 해보니까 이게 답이구나. 예.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주식 공부를 할 때 기본적 분석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가치 투자 관련된 책을 읽고 그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감명 먹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주 사용하는 뭐 이마트에서 예. 자주 사는 제품에 대한 예. 내용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예. 회사의 예.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예. 식의 아름다운 예. 스토리에 굉장히 감동을 먹었었는데 예. 실제로 못 하겠더라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적정 가격보다 싼 저평가 가치주를 찾으라고 하는데 예. 제가 다니는 회사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도저히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차트 공부를 열심히 했죠. 이거 언제쯤이죠? 2000년대 초반입니다. 아, 예. 예, 대학생 때 이미. 아니요, 대학생 대학생 끝나고 나서 예. 예, 사회 초년생 때. 예. 그래서 차트 공부를 했는데 차트에는 다 규칙이 있어요. 예. 뭐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라거나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엑셀로 다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해봤죠. 대단하시네. 해봤는데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증권 방송을 보면 차티스트들이 나와서 네. 얘기를 하는데 뭐 적산병, 흑산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트 기술을 얘기하는데 뭐 상승 오파가 끝나야 되는데 연장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예. 나와요. 예. 그 변형된 게 계속 나오니까 예. 이거 도대체 어쩌라는 얘기지 막 그쵸.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맞는 말인데 네. 막상 실전에서 들어가 보면 정말 하기가 너무 어려운 네. 게임이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직장인 입장에서 낮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이것도 내 길이 아닌가 예. 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자산 배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박수를 쳤죠. 예. 박수를 치고 정말 간단하게 해도 괜찮겠구나 예. 예, 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대학원을 가서는 굉장히 복잡한 모델들을 예. 연구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논문 한 200편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굉장히 수학적으로 정밀한 예. 복잡한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실제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그걸 전부 다 이제 자동화 시켜서 돌아갈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다 했었고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아침이 되면 컴퓨터를 켜주고 네. 수식이 다 계산이 되고 네. 매매까지 다 되게 만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 벌었냐고 자꾸 묻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3개월 운영을 했는데 마이너스 5% 정도 났어요. 네. 왜냐하면 그 모델은 이제 모멘텀이 가미된 자산 배분 모델이었는데 네. 그 시장이 2013년 중반이 횡보장이었어요. 네. 횡보장 보통 모멘텀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저는 뭐 별로 개의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장기 팩테스트를 통해서 모델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나는 돈을 번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집을 샀습니다. 아, 정말. 자산 배분을 확 시프팅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자산 배분 관점이 아니고 집이란 거주 목적의 한 채를 얘기했을 때는 이제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보면 거주용 집 한 채를 사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정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고요. 다만 재밌는 건 이제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다는 뭐 이런 슬픈 이야기인데요. 저는 별로 집 가지고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집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글들을 쓰는데 뭐 어디 아파트가 얼마가 올랐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 실제로 그 동네 혹은 지역의 장기 시계를 뽑아보면 주식 수익률보다 낮거든요. 주식 수익률보다 낮고 실제로 뭐 강남이든 서울이든
아파트 가격 3, 40년치 데이터를 네. 뽑아보면 한 5% 중반 정도의 예, 수익률을 예.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에 이제 일일비하는데 네. 그런 건 이제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갭 투자를 공부해서 딱 한 채를 들어가세요. 예. 이거 뭐랑 똑같냐면 코스닥 바이오주에 딱 한 주를 골라서 들어가신 거랑 굉장히 예, 비슷하거든요. 하락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예, 처합니다. 맞죠. 그리고 주식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갭 투자한 금액에서 내려가는 순간 그렇죠. 원금을 추가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에 굉장히 좋은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주 매매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매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자주 매매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살든 다른 사람이 살든 예. 거주를 하기 때문에 예. 함부로 옮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점에 들어갔든 저점에 들어갔든 예.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 5년, 10년 길게 놓고 보면 집값이 다 올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좋은 경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예, 부동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한테도 많이 묻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면 충분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제가 추가로 들어갔을 때 기대 수익률, 네. 가지고 있는 위험과 기대 수익률을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제가 투자하는 이제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위험 대비 수익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몇십 %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위험 대비 수익이 더 낮다. 더 효율적이다. 네. 그래서 네.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재밌는 주제네요. 그 부동산을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부동산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숏 포지션이다. 즉 매도, 공매도 포지션이다. 네네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인생에 손해를 보는 네. 그죠? 네. 부동산 가격이 빠지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안 되는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첫 한 채까지는요. 물론 그 첫 한 채가 너무 크죠. 인간의 서울 사는 사람들은 뭐 첫 한 채가 막 10억이니까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좀 바이너리하게 그냥 뭐 아니면 도시로 강요를 받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숏 포지션이거나 어마어마한 롱 포지션이거나 네네.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그게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불행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약간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공학을 전공했는데 네. 금융공학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위험 관리라는 걸 배우는데요. 위험을 정의하고 어떻게 이 위험을 없앨 거냐. 예. 보통은 이제 금융회사나 네. 기업을 위해서 이런 위험 관리 네. 기법을 사용하는데 네. 주택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는 집값이 하락에 베팅한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한 채를 가진, 그러니까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집값의 상승에 베팅을 하는 예. 경우고요. 예. 그 다음에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리스크 뉴트럴 상태라고 예. 하거든요. 예. 위험이 중립돼 있죠. 예.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면 우리 집만 오르는 게 아니고 주변이 다 오르거든요. 예. 대체로. 예.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예. 물론 서울, 부산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우리 동네에서 얘기입니다. 예. 자기 거주하는 동네에서는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 중립 상태인데 그런 불만들이 많죠. 저 역시도 이제 흑수저기 때문에 제가 모은 거 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집을 마련했는데 예. 서울 시내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해요. 네. 그리고 강남 집값은 너무 비싸다. 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게 네. 회사가 강남에 있고 네. 강남에 거주 환경이 좋으니까 강남에 살고 싶은 마음은 인정을 하는데 예. 약간 비틀어 보면 벤츠가 좋은 차라고 해서 네. 좋은 차인 건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벤츠를 타진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선호에 따라서 능력에 예. 따라서 예. 차이가 있는 거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강남에 회사가 있더라도 예. 자기의 어떤 금전적인 능력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시간 박 혹은 네. 1시간 30분 박 예. 이렇게 움직이면 충분히 초이스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대출 자체도 정부의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40%까지만 해주겠다는 거고 그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70%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게 예.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 그것도 예. 더 싼 게 전세 담보대출이에요. 예. 전세 담보대출이 더 싼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여하간 이렇게 낮은 금리로 예. 빌릴 수 있다면 예. 집값과 함께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위험에 노출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나는 이제 갭투자든 뭐든 예.
두 채 이상 이렇게 함부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최근 3년 사이에 부동산, 3, 4년 사이에 부동산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주식도 그렇죠. 주식도. 6개월 오르면 그 다음에 갑자기 손님이 확 많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락기를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봤다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자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시계열을 최근 1년, 2년, 3년을 볼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보면 우리나라만 봐도 상승장, 하락장, 흥보장 별 시간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생각하는 투자 방법,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리즈너블하냐, 이런 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있죠. 보통 리즈너블한 수익률을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보통 저 책에서 많이 정보를 이제 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이제 그 엑기스가 녹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홍보용 책도 있지만 그럼 이제 대가들의 책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투자서들, 그리고 뭐 현명한 투자자를 비롯하여 그런 책들을 보면 몇몇 책에서 기대 수익률 혹은 목표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제가 봤던 책들에서 나온 것은 이제 5에서 15% 정도 수준인데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다르겠죠.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근데 적정한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라는 거를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 이번 책에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어요. 담았는데 적정한 기대 수익률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를 얘기를 하거든요.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뭐냐면 더닝이랑 크루거라는 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이런 겁니다.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상위 30% 정도 된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틀린 거죠. 왜냐하면 평균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내가 좀 잘하는 편이야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고, 유머, 문법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이 자기가 유머러스한 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잘생긴 편이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조사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 이걸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 초보자는 오히려 확신을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아주 고수는 상대적으로 확신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인 사람들이 가장 이제 확신이 낮긴 한데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투자 실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절대로 자기가 상위 30%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겪어보면 함부로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코인이 한창 뜰 때 주변의 직원들이나 지인들을 보면서 와 정말 똑같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밤에 보고 아침에 확인했는데 금액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환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난 정말 잘했어. 난 대박이 날 거야. 내가 고른 이 코인이 정답이야. 옆에를 보질 않아요. 근데 이제 투자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 역시 하위 30%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 실력이. 그러면 일반 분들 역시 그럴 텐데 그러면 이제 반증을 한번 해보면 투자 실력이 상위 1%인 최고의 투자 고수들의 데이터를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조사를 해봤어요. 넘버원이 아마 워런 버핏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유명한 미국의 헤지펀드 레이 달리오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수익률을 조사를 해보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20% 초반대 나오거든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분들은 30년, 40년, 50년 동안 내 트랙 레코드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질문을 던지면 30%는 나야 되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제가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최소가 그 정도예요. 그러면 거꾸로 당신이 워렌 버핏보다 투자를 잘합니까? 라고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사석에서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렇게 거꾸로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워렌 버핏보다 투자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많이 책을 읽고 공부를 했느냐, 경험이 많으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거든요. 그럼 목표 수익률이 20%보다는 낮아야죠. 그리고 워렌 버핏 회사를 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레이 달리오의 회사에 있는 그 1,000몇백 명의 사람들, 그런 전문가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목표 수익률이 뭐 5에서 10%? 많으면 15%?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예. 요즘에 인플레이션 예. 상황에서 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실제 연기금 보고서를 보면 목표 수익률이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플러스 알파 이 정도로만 예. 적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조심하는 거죠. 예.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목표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예. 예, 코인 투자자들은 100%가 기본이겠죠. 그쵸. 예, 한 방에 이제 올라가는 그쵸. 걸 눈으로 네. 봤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연 100%가 아니라 아마 월 네. 100%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또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금융 사기가 사기 사례를 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한 달에 4%, 한 달에 5%, 한 달에 10%를 준다고 그래요. 네. 그럼 1년에 40%, 1년에 100%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 상식이 얼마나 없으면 이게 사기라는 걸 못 알아채고 네. 근데 사기 금액이 1, 2억이 아니고 네. 수백억 단위예요. 그렇죠. 아이템만 바뀌어요. 그렇죠. 코인이었다가 금이었다가 뭐 물류창고였다가 뭐 이렇게 아이템만 바뀌지 금융사고가 계속 반복돼요. 네. 근데 왜 반복될 수밖에 없냐면 금융 이해력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금융 이해력이 낮은 걸 금융 문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 문맹이 정말 심각하죠. 우리나라도요. 네.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참 똑똑한데 그리고 뭐 중국 사람 대비 뭐 도박을 더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 도박 정말 좋아해요. 그죠? 네. 도박 뭐 불법 도박 규모도 정부에서 좀 키워준 면이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고요. 또 비트코인에 달려들던 거 보면 대단하고 뭔가 계산하고 이거 따지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독 뭐 보험이나 그래서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너무 지독한 상품들을 만들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기를 치는 업들이요. 우리나라만큼 똑똑한 사기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영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대단한 사기꾼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요. 네,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금융 문맹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뭐 OECD 최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뭐 이번 책에는 자세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이죠. 안 가르쳤기 예. 때문이죠. 예.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냐면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제일 먼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가 시켰어야 되고 네. 학교를 들어가고 나면 공교육에서 예. 고등학교 때까지만 가르쳤어도 예. 그런 단순한 사기에 휘말리진 않았을 거거든요. 예.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고요. 예. 특히 이제 뭐 관련 분야를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없다고 예. 합니다. 예. 그거에 반해서 이제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1년 동안 금융교육에 대한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런가요? 네. 해외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에 대해서 이수 시간 필수 학점처럼 네.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좋네요. 하고요. 네. 예, 제도 중에 ISA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이제 원래 영국에서 그쵸. 히트를 네. 치고 일본에서 뺏겼고 네. 근데 일본에서도 잘 됐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죠. 네.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예. 그래서 이번 제 책에서도 ISA 상품을 거론을 했어요. 예.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예. 작년에 이제 공부하다가 알게 돼서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좋죠. 이거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저희도 그 초기에 ISA가 네. IS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IS 나오면 너무 좋다 했는데 뭐 한도 같은 게 저희 기대 대비 너무 작게 나와서 약간 망연자실하더라고요. 이걸로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그나마 그거라도 사용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네. 뭐 거의 홍보가 안 됐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을 홍보하는 부류는 얼핏 생각하기로 딱 한 부류예요. 예.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네. 예. 네. 그래서 뭐 책에도 언급했는데 정육점 주인과 영양사라는 이제 내용이 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육점에 가서 네. 정육점 사장님한테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네. 라고 하면 고기 드세요라고 그쵸, 할 그쵸. 거고 네. 왜냐하면 자기네 집에서 파는 게 고기밖에 그쵸.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영양사한테 물어보면 절대 그런 식의 권유를 네. 하지는 않겠죠. 근데 영양사한테는 그 상담료를 내야겠죠. 네. 그래서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받는 게 제일 네. 맞지 않나. 제일 좋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없어서 네. IFP 제도가 이제 작년인가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예. 거의 아무도 안 쓰고 예. 예, 아무도 필요해하지 IFA, 않고 예. 예. IFA 신청한 팀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그 또 IFA도 독립투자자문업 예. 제도도 저희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반성 중에 하나였는데 또 이게 그 규제가 나온 걸 보니까 식은땀이 흐르면서 이 좋은 IFA를 통과시키는데 1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아무도 가입 안 할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는 땅을 치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럼 안 되신 분들도 안 안타까워. 전 안타까워서 블로그에 혼자 글 썼습니다. 아무도 안 읽었겠지만. 네. 이 IFA 제도가 정말 영국에서는 팔리고 있는 펀드의 70%가 IFA를 통해서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말 끼어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정육점 주인이 과연 아무리 정확한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진실만 이야기해도 오해하게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고기에는 꼭 필요한 철분과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라고 틀린 말이 아님에도 네. 마치 매일 먹어야 될 것처럼 강요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IFA가 굉장히 중요한데 불발이 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잘못된 상품들이 너무 많이 팔리고 있는 이유가 첫째는 고객이 네. 너무 이해도가 떨어진다. 두 번째는 파는 사람이 네.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네. 포장할 수밖에 없고 네. 둘이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보험사 같은 데서 그걸 또 방관하고 있고 네 번째는 그 정부 규제도 약간 방관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죠. 제가 이번에 그 연금 책을 쓰면서 예. 그 얘기를 좀 언급을 했어요. 예, 왜 연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나. 예. 이제 세 가지 주체가 다 문제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네. 개인들. 네, 두 번째가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 네. 세 번째가 정부인데, 네. 뭐 정부나 금융회사를 욕하려고 책을 쓴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금 상품에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예. 예, 정부에서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내놨다고 해도 어느 순간 단 한 해만 손실이 나도 네. 언론과 정부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 거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익이 났을 텐데도 네.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많이 계속 1년 한두 번씩은 계속 언급이 되는데 네. 퇴직연금이라든지 네. 개인연금 수익률에 대해서 예. 언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뭐 주식 같은 채권 같은 이런 상품들을 조인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 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지 않는 거라고 예. 저는 보고 예.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잘못이죠. 예. 정부가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들에게 연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제도만 만들 게 아니고 예. 이걸 계속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교육이 없어요. 네. 저도 제가 10몇 년째 투자를 하고 투자서까지 쓰는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연금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것저것 자료를 보다가 그때 분리오 천 대표님이 그 유튜브 영상에서 예. 한번 비교해 준 자료를 보고 예.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예. 매주 댓글 남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 내가 왜 이거 안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독자분들도 굉장히 좀 지식이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이걸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ETF가 거래가 가능해졌거든요. 17년부터.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개인연금이나 네. 퇴직연금 IRP, ISA 계좌 같은 것들이 ETF로 다 운용이 가능한 굉장한 세제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고 근데 저 같이 관심 많고 취미생활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도 몰랐으니 일반인들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게요. 그거와 연관된 문제가 뭐냐면 젊을 때는 계속 수입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노후 빈곤이죠. 노후 빈곤율이 OECD 1위거든요. 지금 50대 중에서도 준비된 사람이 거의 한 40%도 안 될 거예요. 뭐 20,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노후 빈곤, 노후 준비율이라는 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페이스로 갔을 때 준비가 되겠느냐의 문제인데 50대가 제일 높은데도 40%가 안 된다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까? 왜 사회적 현상이라는 게 기하급수적 혹은 초기하급수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균열처럼요. 근데 나중에 한 3, 40년 지나면 인구의 70%가 빈곤 혹은 극빈곤하다는 거는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좀 상상하기 힘들어요. 저는 해외에 조금 살았었는데 그때 소위 이제 개토
빈민촌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한번 그 사회가 무너지면,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면 그걸 다시 끌어올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완전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 빈민촌을 경험해 본 적이, 이게 빈민촌으로 꺾이는 구간을 경험해 본 적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헬조선 하지만 항상 올라가는 속도의 문제였지. 네. 이게 뭐 GDP가 마이너스 5% 10%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야, 그 상황에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제 강제로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하게 해놨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나중에 노후연금을 주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국민연금조차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네. 많다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 이제 3층 보장이라고 해서 퇴직연금, 뭐 네. 개인연금이란 걸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책에 나오는 글자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책을 쓰면서 아니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네. 근데 왜 이걸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거를 또 파고들다 보니까 예. 금융회사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없었고요. 네. 정부가 너무 방관하고 있어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걸 어린아이부터 네. 시켜야 되는데, 일단 부모가 금융을 모르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식한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렇다면 공교육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금융맹이 문맹보다 무섭다는 예. 말이 있더라고요. 예. 앨런 왜냐하면 머스크. 글자는 못 읽어도 예. 장사해서 먹고는 살 수 있는데 그쵸. 세문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세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문을 하는 게 수학을 가르치는 게 셈이 아니거든요. 네. 예. 금융을 가르쳐줘야 되는 건데 그쵸. 예. 그냥 수학해서 방정식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예.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그러게요. 이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 이슈에 대해서 뭐 글도 많이 쓰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누가 그 되게 유명하신 금융회사 대표님께서 강연을 열심히 다니시는데, 대표님이셨는지 아니면 유명하신 애널리스트 분이 강연을 다니시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지방의 초등학교에 굳이 멀리 가셔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취소됐대요. 취소해서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교감 선생님이 천박하게 무슨 애들한테 그런 돈 얘기 벌써부터 초등학생한테 돈 얘기하냐 라고 하면서 그 취소시켰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되게 현실이죠. 대표적인 현실인 것 같아요. 이 유교 사상이. 네. 선생님이 된다는 게 그 우리나라 선생님들 정말 위대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고 그 명예직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돈 얘기를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도 굉장히 거슬리기도 하고요. 교육이랑 돈이 네. 한 문장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예. 터부시 되었던 거라서 그 교감 선생님뿐만 아니고 예. 지난 명절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고향에 갔는데 예.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이들이 돈 얘기를 하는 걸 예.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바로 교정을 했어요. 왜냐면 네. 전 집에서 아이들한테 돈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용돈 관리해라. 네. 사고 싶은 거 사라. 예. 용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라. 예. 돈을 벌기 위해서 네가 뭐 1,000원을 벌었지만 너 나중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직업을 가져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예. 유도를 해요. 예. 직업을 어떻게 갖냐? 아빠는 얼마 버냐? 아빠는 얼마 버는지 얘기를 네. 해줘요. 아빠 왜 이렇게 많이 버냐? 네. 아빠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 넌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랑이시. 자랑이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지 말라 그래요. 네. 그리고 저도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감귤밭에 가서 일하면 예. 네가 하루에 일당을 몇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요새 엄청 높아졌잖아요, 강규가. 네네네. 많이 주죠. 네. 그리고 아니면 당장 여기 패스트푸드점이나 예. 네가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면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가서 일해라. 일해서 번 거 다 네가 써라. 게임 아이템을 사든 네. 뭐 굿즈를 사든 상관하지 않겠다. 예. 예. 근데 저는 정말 꼭 우리 애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는 얘기, 자녀 교육 얘기도 되게 해볼 만한 얘기죠. 네. 자녀 왜냐면 교육 어떻게, 그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제 6학년, 2학년 됐어요. 아, 예. 딸, 아들이 이렇게 아. 있는데 뭐 어떻게 시키세요, 교육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질문 많이 나오는 네. 내용이거든요. 자녀 네.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자녀의 금융 교육만 딱 금융 쪽. 금융 쪽만 얘기를 하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돈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되게 네. 노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궁핍을 모르면 네. 절대 노력하지 않을 거라서 많이 안 줍니다. 아, 예. 굉장히 조금 주고 뭔가를 했을 때 대가로 줘요. 네. 이게 나쁜 효과를 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실제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사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반대급부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돈을 가지고 뭐라도 쓸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장난감, 혹은 큰애 같은 경우에 굿즈, 아이돌의 어떤 그런 아이템들. 벌써요? 6학년에 네네네. 굿즈를. 좋아합니다. 아,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의 화장품 같은 것도 네. 네, 화장도 하더라고요, 6학년이. 예. 그래서 뭐 사라고 그래요, 저는. 뭐 5,000원, 뭐 사라고. 예. 네 돈으로 사라고 이렇게 하죠. 네, 네 돈으로 사라고 하고, 저한테 이제 달라고 하면 네. 그 대신 뭔가를 해라. 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불만이 많을 텐데, 그 대신에 이제 참고로 이번에 새로 나온 마법의 연금 굴리기 네. 일러스트를 우리 딸이 그렸어요. 예. 딸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예. 기회를 줬죠. 예. 일러스트를 그리면 알바비를. 내가 너한테 알바비를 주겠다. 그 알바비는 네 맘대로 써라. 아, 네. 좋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 일하러 보내고 싶어요. 예,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밥 먹으면서 했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동 착취다, 뭐 학대다, 뭐 이런 학교에서 배운 예. 어느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는 학대한 적 없다. 네가 벌고 싶은 거 벌어서 네가 써라. 그쵸. 난 방해하지 않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게임 아이템을 사도 된다.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순간. 네. 일을 하기 싫고. 네. 근데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중요하죠. 워런 버핏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네네네네. 신문 배달했지만 제가 아는 대다수의 위대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어릴 때 뭐 골프 캐디가 됐고 예.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도 이제 아동을 근로시키기 힘들어요. 네.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시켜서 다 이렇게 알바를 시킵니다. 외주를 주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어떤 임금이 훨씬 낮아지는 효과이긴 한데요. 규제의 잘못된 점. 그런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위대한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어릴 때 돈을 만져봤어요. 돈에 대한 대가, 돈에 대한 어떤 균형 감각. 우리나라 친구들은 한 대부분 26가지 돈 만질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어떤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고 그러면은 혹은 어떤 친구들은 박사과정까지 부모님이 다 내주고 네. 그 다음에 시집장가 가는 돈까지 다 내주고 네. 첫째 태어날 때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내주고 네. 그 다음에 돈 벌어오는 거는 다 뭐 변액 같은 데 다 빼돌린 다음에 네. 생활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한테 돈에 대해 주판을 튕기며 자기 영역이 계산이잖아요. 네. 게임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듯이 네네. 그 돈의 세계에 고민할 기회 자체가 안 주어지는 거죠. 그럼 더 우수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나중에 유산받은 네. 자산을 날려먹을 가능성이 높냐 하면은 그렇죠. 당연히 후자일 것 같은데 네. 그게 되게 임계점이 있잖아요. 저는 최소한 한 18 정도인 것 같아요. 18 전에 돈을 만져보지 않으면 너무 늦어지는 거죠. 20대 네. 후반이 되면 될수록. 저도 아이들이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갔는데요. 어제도 병아리를 사서 네. 계란을 이렇게 부화시켜서 네네네. 한 마리씩 팔까, 상자에 팔까, 아니면 네. 도매상에 엊그제 청계천에 길거리에 네네. 동물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한 쌍이 5,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도매업을 가서 500원씩. 중요한 거는 병아리도 키워봤으면 좋겠지만 애들이 그 돈이 고생에 대한 대가로 돈이 생긴다는 그 경험을 하면 네.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자기 돈에 대한 좀 집념이 있어야 네. 그쵸? 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애들한테 계속 돈 얘기해요. 지겨울 정도로. 저희 아버지 공무원이신데 네. 그것과 상관없이 돈 1,000원짜리 네. 너 지금 직업에 몇 장 있어? 몇 장 있어? 맨날 물어보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작은 애가 이제 9살인데요. 네. 지갑에 항상 용돈 넣어놓고 계속 세요. 네. 심심하면 한 번씩 세요. 네. 그래서 너무 좋네요. 저희 고향 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는 예. 돈을 그렇게 자꾸 꺼내서 보는 게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제 바로 불러서 예. 지우야 돈을 세는 건 좋다. 네. 근데 네 돈에 얼마 있냐? 만 얼마 예. 있더라고요. 그걸 뭘 살 수 있어? 예. 무슨 공룡 장난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네. 지우야 네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돈을 벌면 네. 얼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어. 예. 그러면 공룡 장난감 몇 개 살 수 있어? 300개, 400개를 살 수 있어. 네. 그럼 뭐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야 돼. 그게 결론이 네네네. 좀 다르긴 하네요. 왜냐면 저는 대학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뭐 아까 말씀하셨던 예.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나이 예. 18, 19, 예. 20이 되면 예. 일을 먼저 하는 게 더 예. 낫지 않나. 예. 1년이든 독일처럼. 2년이든 예. 어디 가서 일하든 네. 예. 노가다판이든 어디 네. 가서 일하든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일해서 버는 돈과 네.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혹은 창업을 해서 네. 벌 수 있는 돈 예. 그 차이를 몸으로 느껴야지만이 예.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전에 시켜서 하는 공부는 제가 보기엔 예. 아무 데나 쓸모가 없죠. 맞아요. 자기 인센티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에서 내가 뭐가 남지? 네. 딱 눈에 보여야
동기가 생기는데 네. 그게 다 남 주는 것 같으면 네. 다 부모의 명예고 네네. 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막연한 얘기들이면 이렇게 안 와닿죠. 네. 그래서 저는 공부하라는 얘기보다는 네. 돈 벌라는 얘기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돈을 편하게 많이 벌고 싶으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논리가 좀 예. 되잖아요. 그건 네 돈이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번 책 쓰면서도 자료를 찾다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연금에 대해서 무관심할까를 예.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뇌에서 미래의 나를 네. 생각하는 부분이 잘 모르는 남을 생각하는 부위랑 네. 같다고 네. 합니다. 결국 미래의 나는 남인 거죠. 예. 남대하듯 하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써야 될 돈을 그게 연금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일인 거예요. 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람들이 연금에 관심이 없고 연금에 돈을 넣지 않는 이유는 예.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뇌의 작용이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니까 더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제 연금 이제 컨트롤해서 넣으려고 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다. 다들 이러고 있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자. 예. 원래는 이 책에서 네. 복잡계 얘기도 한 챕터가 있었거든요. 아, 예. 예, 복잡계 너무 좋아해서 예. 금융시장이 왜 이렇게 네. 폭락과 거품과 폭락을 반복하는가의 저 나름의 결론은 복잡계였거든요. 아, 예. 예, 복잡계 책을 읽으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예. 예. 왜냐하면 인계점이 오고 예. 다른 상태로 전이가 되고 예.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 컴플렉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은 복잡계인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뻔한 거품과 폭락이고 그게 언제 올지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것도 너무 아, 당연한 거예요. 예. 이제 그걸 의심하지 않거든요. 저는. 예. 그냥 복잡계로 예. 책을 공부하고 나서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한 챕터를 넣었었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디디의 소네트 네. 책 유명하죠. 보고 네. 너무 감동받아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복잡기로 다 설명해서 네네네네. 특이점 얘기로 다 네. 귀결될 수 있구나. 복잡계라든지 프랙탈이라든지 네. 이런 쪽의 책들을 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네.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예. 2008년 같은 폭락장, 예. 2017년 같은 상승장도 예. 증권회사에서 그 코스피 밴드를 발표하잖아요. 다 틀렸거든요. 다 틀리죠. 예. 예측 자체를 하면 안 되는 네. 복잡기를 어떻게 예측하냐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투자법이 진짜 잘 맞는구나라는 예. 거꾸로 확신들이 있어서 예. 더 재미있는 시장들이었고요. 예. 그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아, 예. 2018년 장 빠질 때도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놓은 채권이랑 네. 환노추 미국채라든지 네. 금이라든지 예.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싸졌는데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 있어요. 예. 사고 예. 이렇게 반대로 하고 모선장수, 집신장수 네. 비슷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면 굉장히 재밌게 긍정적으로 보여서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계를 한 챕터나 넣었다가 네. 네, 편집 과정에서 잘렸습니다. 여기 너나도 관심 있지 이거 누가 관심 있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떼긴 했는데 예. 일단 사람들이 그걸 빨리 받아들일수록 예. 투자를 할 때 예. 시장에서 덜 상처받지 않을까. 부동산도 똑같아요. 예.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부동산이 2015, 16, 17, 18년 급격하게 올랐는데 예측한 사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별로 없고 19년에 지금 이제 좀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예. 거고 제가 이제 집을 14년도에 샀거든요. 네. 저점에 샀죠. 예. 굉장히 금리도 쌌고 예. 집값 저점. 네, 저점에 샀는데 뭐 알고 산 게 아니고요. 예. 큰애가 7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에 의해서 예. 결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운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예. 혹은 태도, 철학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저도 2014년에 생각해보니까 2014년 초에 이 집을 사야겠다. 지금은 그때 그 시기가 딱 그랬잖아요. 집값이 거의 한 6, 7년간 빠지고 네. 어떤 동네들은 완전히 맞아요. 거리가 싹 마르고 네. 그 다음에 다 몰린 거죠. 한 동네가 한 8년 된 동네는 2008년에 지은 동네는 전 주민이 다 몰려 있는 상황 이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가 뽕뽕뽕 터지기 시작했어요. 가격은 안 올랐고요. 그 부동산들도 거의 대부분 다 정리됐고요. 그 공인중개사들 다 네네네. 정리해서 막 힘들어서 정말 막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요맘때 사야겠다 하다가 저는 이게 자산 부분에 되게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집을 사려고 와이프랑 좀 돌아다니다가 이 집을 사면 난 창업을 못한다. 근데 타이밍은 알았어요. 이게 뭔가
살려면 지금 사거나, 근데 여기 돈이 묶이거나 최소한의 네. 어떤 대출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액션이 굉장히 묶인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렇죠. 보통 대출 때문에 퇴직을 못 하거든요. 네. 왜냐면 좋은 행동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안 하고 하죠. 그렇기도 하죠. 그렇다니까. 그렇기도 그런 얘기도 많았죠.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가 아니다. 그래서 털고 나와서 했죠. 그때 집이 대단하시네요. 정말 쌌죠. 오히려 집을 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대략 멍해지네요.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닐 때 뭐 자산 배분 모델들을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예.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친구 앱 개발하는 친구한테 예.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앱을 만들자. 예. 유료앱을 만들자. 예. 내가 알고리즘은 이미 다 갖고 있다. 네. 너는 껍데기만 만들어 달라. 예.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뭐 바빠지고 저도 바빠지면서 예. 안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모형이 뭐냐면 앱에서 보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자산을 선택해 주고요. 네. 거기서 추가로 내 취향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뭐 샌드위치 같은 걸 고르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샌드위치에 기본적으로 빵이랑 고기 네. 패티랑 뭐가 들어가는데 추가로 뭘 넣는 거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맛이 어떤가 예. 궁금하잖아요. 백테스트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음 달 거를 알고 싶으면 네. 돈을 내라. 뭐 이런 모형이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그 친구랑 쭉 얘기를 하다가 예. 굉장히 복잡한 모형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네. 하다가 이제 뭐 됐는데 분류가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예. 와,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모델이 비슷했던 모델. 그러니까 투자 모형 자체가 비슷했다기보다는 네. 서비스의 종류가 예. 굉장히 싸게 주자. 예. 한 달에 10,000원만 받고 주자. 예. 그랬었거든요, 네, 진짜로.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하고 계시길래 여기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많은 이제 그 유튜브를 비롯하여 예. 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좋은 활동들, 좋은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오늘 불러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중간 쉬는 분위기가. 잠시 끊었다고요? 잠시 끊었다고요? 좀 전에 그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사실 스토리적으로 다 증명해 놓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담기잖아요. 네네네. 저도 최근에 CEO 레터에 인용을 좀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전에 읽을 때는 어릴 때 읽을 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현명한 투자자에는 엔터프라이징 투자자와 디펜시브 투자자, 즉 진취적 투자자와 방어적 투자자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제자인 워런 버핏은 따지고 보면 진취적 투자자인 셈이고 이런 마법의 동굴리기에 나온 자산 배분 모델은 디펜시브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들을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제가 하는 방송도 그렇고 제가 사는 방식도 그렇고 진취적인 걸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엔터프라이징하다. 그런데 왜 우리 고객들에게 이 디펜시브한 방어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도 재미가 없고 고객들도 듣기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외 재무설계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톤이 이겁니다. 아마 이 책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무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요만하면 되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다. 즉 행동하지 마라. 인액션을 강조하는 재무설계사가 90%가 넘어요. 근데 저나 이제 동기부여 혹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기업가들을 보면은 톤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단 한 단위 노력을 더하면 결과는 나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뭔가를 찾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스피릿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런 정신 세계를 갖고 사는 거죠.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걸 거예요. 왜 이미 결론 다 나 있는데 70대 30, 80대 20 하면 대충 70대 30이나 60대 40이나 인생에서 별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왜 굳이 팟캐스트를 찾아 듣고 책을 사서 읽고 영상을 찾아서 이 소중한 시간을 쓰고 계신가를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취적인 믿음. 뭔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면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사람을 참 설레게 하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그 방어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연한 저축인데 저축 굉장히 방어적인 행동으로 늘 익히 알고 있잖아요. 저축이 방어적인 게 아니다. 당신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가장 진취적인 행동이다. 라고 하면 진취적인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자극이 된 거죠. 그렇죠. 맞아.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방어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네. 연금을 관리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진취적인 기상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퇴직 전에 뭔가 대단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는 그걸 달성시킬 것이므로 그렇게 방어적인 것에 집중하고 싶지 않다. 아직까지는. 물론 그러다 실패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네. 진취적이어서 주식을 하시고 진취적이어서 암호화폐를 하시고 네. 진취적이어서 선물 옵션을 하시고 해외 선물을 하시고 그런 게 대부분의 경우 결과가 안 좋긴 하지만 사실 그 본능 더 개선하고 싶다. 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고 내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멋진 기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파민이죠. 도파민이죠. 예. 뇌 과학이나 호르몬에 관심이 많아서 예. 물론 이제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동 경제학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행동 경제학 그리고 신경 경제학 얘기가 나오는데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니 예. 경제적이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들을 계속 내리더라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네. 했죠. 그리고 나서 신경 경제학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네. 실제 뇌를 관측을 해본 거예요. 네. 뇌를 관측해 봤더니 행동 경제학자들이 증명해낸 것들이 정말이더라 네. 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그 뇌와 관련된 연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몬에 네. 관한 얘기들인데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예. 성취감을 주는 거죠. 네. 성취감을 주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도 하고 네. 도박 중독에도 빠지게 네. 합니다. 그리고 일 중독에도 빠지게 하죠. 네. 왜냐하면 사랑에도 또 빠지고. 네네 그렇죠. 빠지면 굉장히 뭔가 큰 걸 얻게 되거든요. 네. 계속 중독성이 강해지면서 이 도파민 호르몬이 계속 사람을 자극을 해요. 네. 근데 이게 그 도파민 호르몬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인류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 피해갈 수가 없고 유전자에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내용들이라서 예. 절대 그걸 벗어날 수가 없고 이겨낼 예. 수가 없죠. 예.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더 나은 성취를 위해서 예. 더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룰 수 있는 성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 네. 투자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더라 예. 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이 생겼긴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계속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면 예. 그 조금 더 올라가는 예.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와요.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투자자로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것들에서도 많은 성취들을 이룰 수 예.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의 승진도 맞아요. 있고 네. 당연히 그럼 회사 일을 더 열심히 네. 하게 될 거고 가정에서의 어떤 행복, 네. 아이들을 키우는 것, 그다음 건강 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도파민을 네. 다 투자에 써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퀘스천이 있어요. 예. 그리고 투자가 과연 나한테 가장 맞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계속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글을 쓰지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오히려 책 읽고 얘기하고 이런 걸 더 예.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액티비티 예. 하는 것들, 스포츠도 예. 굉장히 예. 좋아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재밌어하는 이것들을 네. 가족과 함께 보내고 네. 친구들과 술을 한잔 마실 수 있는 예. 이것들을 계속 오래 하려면 네. 건강이 담보가 돼야 될 거고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론은 연금을 해야 되고 네.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5에서 10% 정도라고 보는 수익률이 불가능하지도 않고 네. 욕심도 아니다. 예. 실현 가능하다라는 예. 걸 이제 제가 했던 많은 연구들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걸 실천을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확실히 그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관두고 창업을 하신 거고 네. 저는 그때도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변호사 좀 심한 곳이었군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네. 회사도 그렇고 제가 2001년 대학교 4학년 때 네. 뭐 벤처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예. IT 벤처 회사를 다녔었는데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으니까 그 회사가 망했어요. 예. IT 버블이 꺼지면서 예.
뭐 잘잘못과 상관없이 예. 그냥 망했어요. 그리고 예. 나서 이제 다시 면접을 보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몇 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예. 주변 친구들 보고, 예. 친구들이 다 IT 회사에 있으니까 성장하고 망하고 성장하고 망하는 예. 것들을 보니까 아, 난 저기가 아닌가 보다 예.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예. 게, 주식을 해서 몇십억을 번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토론을 하거나 미팅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는데, 네. 이제 끝나고 뒤풀이에 가서 술 한잔 먹으면 몇십억을 잃었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너무 힘들다고. 네. 왜냐면 번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기준점 효과 때문에 네. 자기 기준점이 이미 여기에 있고 네. 계속 슬픈 일들이, 괴로운 네.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네. 그 사람의 삶은 괴로움이 너무 많은 삶인 네. 거죠. 한 네. 번에 대박이 있었지만. 예. 그렇다면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네. 투자 포지션이라든지 어떤 직업에 대한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아까 자녀교육 얘기가 나와서 예. 문득 생각이 났는데, 저희 이제 큰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미대를 가겠다고 예. 해서 처음에 반대했어요. 예. 먹고 살기 힘들다. 아, 예. 아빠가 뭐 H대를 나왔는데 네. 거기 미대가 굉장히 유명해서 예. 친한 지인들이 많은데 예. 먹고 살기 힘들다 네. 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포지션을 제가 네. 마음을 바꿨어요. 예. 그렇다면 미대를 가라. 예. 단 주식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주식 투자를 안전하게만 하면, 이제 제가 주식 투자라고 했지만 주식뿐만 아니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네. 뭐든 이 투자 자체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운영을 예. 하게 되면 네 생활비는 나올 것 같다. 네. 그럼 나머지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예. 그것도 괜찮은 삶의 어떤 방법이 예.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큰애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작은애한테는 이제 아들인데 예. 뭐 만들기 좋아해요. 예. 그래서 계속 주입하고 있어요. 넌 네. 공대를 가서 로봇 과학자가 되라. 네. 로봇 과학자가 안 되면 로봇 고치는 기술사라도 되지 않겠냐. 네,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자동차 정비소들이 굉장히 많은 예. 듯이 한 20년, 30년 후면 예. 로봇을 고치는 정비소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로봇을 만들든지 네. 고치기만 해도 먹고는 살지 않을까. 예. 예, 뭐 하방이 잡혀 있죠. 예, 저 투자 스타일하고 있습니다. 예. 로봇이 고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예. 그 자산 배분을 어떤 특정 계좌 안에서만 자산 배분을 해내는 방식도, 그래서 연기금처럼 자산 배분을 하는 방식도 자산 배분이지만, 실제로 이제 에셋 엘로케이션 전에 에셋 로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위치죠. 이게 변액 계좌에 있어야 되냐, 연금 계좌에 있어야 되냐, IRP에 있어야 되냐, 퇴직연금에 있어야 되냐, 해외에 있어야 되느냐, 애당초. 아니면 외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러면서 현명한 투자자의 얘기를 점점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위험 중수익을, 예컨대 ELS가 좋다거나 분류가 좋다거나 어떤 특정 자산 배분 로직이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전체 자산을 거기다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으시듯이, 부동산이 누구에게는 어쨌든 굉장히 고위험 자산일 수 있잖아요. 고위험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예금으로 좀 퉁쳐주거나, 아니면 ELS나 중위험 상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뭐 한 1,000원, 10,000원짜리 로또 하셔도 괜찮다. 로또 하셔도 괜찮다. 전체 평균이 어느 정도 가운데만 있으면 되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에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한쪽에 다 몰려서 네네. 균형을 잡는다기보다는 여러 개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네. 특히 이제 그 유동성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쳤을 때는 유동성이 좋은 것부터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은 전형적으로 유동성이 안 좋을 수 있죠. 소위 뭐 주식은 한 클릭이면, 저희 이제 트레이더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클릭이면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심각하게는 아예 호가가 없어지는 구간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주어진 호가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반토막, 10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라고 탓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저희 같은 벤처는, 저희 벤처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유동성이 없죠. 돈 달라고 찾아와도 못 주는 경우들도 허다할 거예요. 네. 보통 7년, 10년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맹지에 투자하고, 어떤 밭에 투자한 거랑 비슷하다고 해야겠죠? 논이죠, 논. 논에 네네네. 투자한 거랑 비슷하죠? 네, 5년 후에 뺄 수 네. 있을지, 20년 후에 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수익이 낮더라도 일정 부분 비상금 명목으로 유동성 높은 예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골고루구나. 모든 사람이 예금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없고, 혹은 로또가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없고, 네.
또 어떤 사람들 그 도파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추천은 안 드리지만 로또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1,000원어치라도 가슴 뛰게 한다. 라는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그걸 이제 재무설계나 재무관리에서 얘기를 하는 용어로 쓰자면 예. 이제 웨스 매니지먼트라고 보통 예. 표현하거든요. 자산 에셋 앨로케이션은 자산 배분이고 네. 이제 웨스 매니지먼트는 자산 관리 이렇게 예. 말을 하는데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한 계좌에 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예. 돼요. 근데 이제 웨스 매니지먼트 관점은 또 완전 다르거든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예. 보험 같은 것도 예. 보험도 필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그쵸. 때문에 적절한 보험은 꼭 필요해요. 과도하면 이제 예. 불필요한 거지만 집도 그렇고 예. 보험,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예. 그다음에 이번 연금책에도 썼지만 뭐 2년 후에 전세 올리는 전세금은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예. 딱 2년짜리 예금에 묶어놓으시는 예. 게 제일 좋거든요. 예. 그다음 뭐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뭐 이제 독자분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내년 정도 결혼을 할 것 같다. 예. 자기 얼마 자금이 있는데 예.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냐. 예. 그래서 절대 하시지 말라고. 예. 왜냐하면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네. 하냐고.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자금은 예금이나 예. 현금성 자산에 무조건 갖고 예. 계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3년 이상? 예. 최소한 3년 이상은 묶어둘 수 있는 자금에 그렇죠. 대해서 뭐 주식이든 뭐든 그렇죠. 위험자산에 투자를 그렇죠.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 역시도 이제 공부가 필요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이제 금융상식이죠. 예. 예. 3년에서 5년 이하로 갖고 있을 자산은 예.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웰스 매니지먼트가 네. 답이 없어요.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죠. 저희도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동성 문제, 얼마나 환급성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인류에 발생하는 대다수의 어떤 금융적 비극들이 특히 그런 부분,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웰스 매니지먼트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네. 한 것. 그것도 연장인 것 같아요. 주식을 가지고 막 스캘핑을 하셔갖고 돈을 날리신 분들도 거기 적정한 돈만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한 500만 원 갖고 100만 원 갖고 장난쳤으면 오히려 돈을 벌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를 꼭 이제 급한 돈을 땡겨 쓰고 친구한테 빌려 쓰고 부모님 돈 그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정말 후회를 많이 하죠. 그나마 젊은 사람, 특히 암호화폐는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네. 하는데 그중에 똑똑하신 분들만 저한테 연락이 오겠지만 연락이 와서 돈을 많이 날리거나 혹은 고점에서 많이 날렸지만 참 소중한 걸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젊었을 때만 가능한 거지. 50대에 그거를 네, 하신 분들은 이제 마법의 돈 굴리기에 나오지만 예, 뉴턴이 예, 남의 회사 때문에 돈을 잃은 게 70대 후반이었거든요. 예, 많은 나이에 예, 저명한 물리학자가 예. 그런 투기적인 자산에 예,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예. 걸 봤을 때 그걸 실패하고 나서 이제 뉴턴이 그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네. 전체 움직임은 측정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관계는 네. 측정할 수 없다고. 실제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그 상태 자체가 예, 이제 과거의 인류가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습성들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네,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맞아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맞아요. 아시아든 맞아요. 동일한 행동 패턴을 갖고 네. 있거든요. 특히 금융의 역사를 보면 너무 비슷해요. 네. 너무 똑같아요. 네, 너무 똑같죠. 관계 빠져드는 모습도 똑같고 네. 특히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네. 이슈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당장 2000년 IT 버블 때 모습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네. 너무 눈에 네. 똑같이 봤거든요. 네. 신기술이다. 네. 막 뭐 새로운 이런 회사에서 네. 나와가지고 컴퓨터로 무료로 영상 통화하는 걸 네. 보여줬거든요. 대박이다. 네. 세상이 바뀌었. 근데 지금 10 몇 년이 지났고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 들고 다니면서 영상 통화를 하지만 네. 그 회사는 없어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과거 역사를 좀 이해를 한다면 네. 전 블록체인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굉장히 멋진 기술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 근데 코인은 좀 부정적이었어요. 예. 물론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코인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십 개씩 생겨난대요. 네. 이게 뭔지도 모르겠대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안 할 때도 됐는데 네. 그 손실 회피 편향을 네.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전부 다 네. 원금 회복할 때까지는 안 팔 거래요. 예. 도쿄올림픽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도쿄올림픽이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다 원상복구가 될 거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원금 회복이 됐으면 너 그때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만큼 올라갔는데 왜 파냐고. 네. 더 올라갈 거다. 네. 그걸 보면서 투자자의 이런 심리적인 한계들은 극복되지 않겠구나. 예. 결론은
이제 투자자의 합이 시장이잖아요. 예. 시장의 폭락과 거부 반복되겠죠. 반복되죠. 그렇다면 저 같은 자산 배분 투자자는 기회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렇죠. 좀 안타깝지만 네. 사회적 현상에 베팅하는 거여서 10년이 지나면 저는 증권업계에 있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저는 용대리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이제 뭐 확신 편향 같은 거죠. 이제 집단적 확신 편향인 건데 오래 되신 분들은 10년, 20년 해보신 분들은 사이클이 온다는 거를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사이클 초기부터 중기까지 그 사이클을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네. 과감하게 베팅을 하니까. 근데 그 운이죠. 그 언제 시작했느냐의 문제인데 본인이 그냥 딱 시작해서 1년, 2년간 연 70%씩 버니까 이제 윗분들은 12% 버신 분들은 뒤에서 이제 죄 지은 사람만 이렇게 있고요. 네. 젊은 사람들한테 돈이 다 모여서 막 지르는 거죠. 이분들은 뭐 리스크관리 팀에서 터치를 못하고 네.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돈은 다 몰리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떵떵거리면서 막 뭐 강연을 하고 그러다 보면 모두가 감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 똑같은 걸 믿기 시작하고 네. 저게 진리다. 새로운 진리다. 라고 해서 그 예전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가 딱 되면은 똑같은 일이 또 네. 똑같이 발생하는데 재밌는 게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의 용도리가 또 나오면 이게 왜 계속 반복될까? 수십 번씩 반복될까를 보면은 아무도 10년 전 책을 읽지 않아요. 네. 증권업은. 작년 책도 잘 안 읽어요. 2년 전 책도 잘 안 읽어요. 최신 책만 읽는 거죠. 저는 옛날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이상 흐른 베스트셀러를 되게 좋아하는 게 그 당시의 시기로 미래도 예측하고 그렇죠. 허풍도 떨고 과거도 보고 하면은 되게 맥락에 맞게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옛날 책들을 보면은 그리고 살아남은 책들이기 때문에 그쵸. 검증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올해 나온 책들은 온갖 허풍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허풍들로 가득하잖아요. 제가 그 사이클 이론 중에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사이클 이론들이 네. 있는데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이클 이론이 하나 있거든요. 제너레이션, 원 제너레이션 네. 이론인데 한 네. 세대가 20년에서 30년이라고 네. 보통 하잖아요. 예. 자식을 낳는 네. 그 시간. 예. 근데 투자업계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동일한 이론인데 똑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30대 초반,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예. 돈을 벌거나 혹은 잃었어요. 예. 그 다음에 한 세대가 흘러가요. 예. 한 20년 흘러가면 예. 시장의 사이클이 두세 번이 바뀌거나 혹은 네. 정말 큰 게 한 번 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 들어온 친구들한테 그러면 제가 50 정도 돼 있겠죠. 네. 20대 후반한테 얘기를 하면 예. 꼰대 소리가 돼요. 그렇죠. 네가 지금 얼마를 벌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네. 굳이 내가 왜 얘기를 네. 할 것이며. 그리고 좀 기다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뀌었나 보다. 이번엔 다른가 네. 보다. 이러면서 이제 덩달아 네. 들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행태와 연결돼 있어서 예. 굉장히 그럴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예. 점점 많이 들긴 네. 하더라고요. 저 되게 좋아하는 책이 하나 추천드릴 책이 있는데 50 Years in Wall Street라는 책이에요. 네. 월스트리트에서 50년간의 역사를 네. 다루고 있죠. 좀 보여드리면. 근데 이게 원작보다 조금 많이 쳐낸 작품인데 이게 나온 해가 한번 맞춰보실래요? 몇 년도에 출판됐는지. 2007년이요? 8년? 이게 1908년 아, 예, 100년 된 책이에요. 처음에 나온 책. 네. 100년 된 책인데 그 전에 50년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재밌죠. 아, 근데 비슷해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네. 그때 이런 게 있었을까 싶은 뭐 IPO 열풍 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이 벤처회사. 네, 벤처회사 신기술 네. 막 새로 철도 까는데 막 네. 사람들 막 난리가 나고 이 돈이 뭐 새로 증자하는데 누가 큰 네. 돈을 들고 와서 막 난리가 막 스타가 생기고 재벌들이 생기고 뭐 버블의 역사는 아니지만 네. 너무 재밌어요. 옛날 책을 이제 그 원복 해둔 건데요. 네, 네. 그 컨텍스트가 그 네. 맥락이 딱 잡히는 거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히 달라진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거래소가 얼마나 세련됐느냐 뭐 규제가 있었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야 그때도 영웅들이 있었고 네. 지금도 영웅들이 있고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 똑같고 네. 정말 재밌죠.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을 봤었는데 네. 그 이제 튤립 버블부터 시작해서 네. 버블의 역사를 쭉 네. 언급한 책인데 그 이제 기자 출신이어서 말을 네. 굉장히 쉽게 썼어요. 예.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는데 1600년대 네. 런던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 예. 신문 기사에 났던 네. 말이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튤립 버블 때 했던 거랑 지금이랑 네. 너무 똑같고 코인이 한참 있을 때도 기사를 보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와, 다 나왔던 내용이구나 막 이러면서 똑같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과거를 보면 네. 미래 사람들의 행태나 시장의 예. 움직임이 예. 뭐 프로그램 매매가 아무리 뭐 그런 걸로 인한 이슈들도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패턴 인식이 된다는 네네네. 거죠.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복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굉장히 많이 들고 그 이제 요즘에 뭐 머신러닝, 딥러닝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관심 있어서 책을 좀 보긴 했었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예. 생각이 있어요. 예. 물론 연구하시는 분들은 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시장이 살아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실제 로 제가 봐도 시장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으로 어떤 패턴을 예측한 네. 순간 그게 반영을 하는 예. 순간 시장이 다시 바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계속 뒤따라가는 모델링만 될 거라서 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예.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알고리즘에 돈을 집어넣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집어넣는 로직은 다 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100%. 그렇죠. 왜냐면 돈이라는 거는 인간의 감정을 대변하는 거지 그 기계의 감정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많이 벌고 싶을 때 많이 넣는 거고 많이 벌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의 베팅이어서 그것까지 기계한테 맡길 가능성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네. 그 이제 마젤란 펀드 사례가 네. 마젤란 펀드는 10년 동안 29%의 네. 수익을 냈거든요. 예. 연간 예. 매년. 근데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별로 막상 돈을 못 벌었어요. 그렇죠. 평균이 더 낮다고 네. 하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들어가고 예. 펀드가 좀 빠지면 돈을 뺐다가 네. 이런 행동을 반복했기 그쵸. 때문에 펀드는 돈을 버는데 네.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번. 예. 예. 그거를 어떻게 잘 관리해 줄 수 있는가가 예. 뭐 블리오를 비롯한 예. 이런 최근에 나온 회사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예. 왜냐면 안 되거든요. 예. 아무리 잘 만들어도 네. 지금 팔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네. 돈을 빼요. 네. 그럼 답이 없어요. 돈을 네. 불려줄 수 있는 방법이 예. 없거든요. 결국은 철학을 공유를 하고 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맞아요. 계속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그런 활동을 하는 회사를 하나도 못 봤어요. 네. 블루를 제외하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고객과 어쨌든 파트너가 된다는 네. 거는 또 뭐 성향이 맞아야겠죠. 고객이랑 마음이 그렇죠. 맞아야겠는데 저희가 뭐 모든 고객을 다 커버 쳐줄 수 있는 게 네. 아니라 성에 맞는 고객을 찾아서 철학이 공감이 되면 그걸 토대로 계속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좀, 독자들 중에도 예. 이제 블루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블리오라든지 삼거리라는 펀드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자산 배분을 예. 모토로 해서 예. 그 안에서 이제 세부 전략들은 예.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냐고. 거기는 동적 자산 배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온 어떤 알고리즘들을 뭐 스터디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나도 해봤는데 좋은 거다. 네. 그 알고리즘은. 그러면 마법의 동굴리기에 나온 게 좋으냐 블루에 나온 게 좋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럴 땐 얘가 좀 좋을 거고 예. 저럴 땐 제가 좋을 거다. 네. 근데 얘는 책으로 이미 나왔고 네. 다 따라할 수 있을 거니까 예. 사람들이 안 할 거다. 예. 그래서 얘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예. 근데 저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예. 근데 단기적으로 절대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 독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가끔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이러면 마법의 동굴리기에 나오는 거에 얼마 넣었고요. 네. 블루에도 얼마 넣었고요. 네. 그래서 네. 다 보고 있다고. 맞아. 그거 정말 좋은 자세라고. 네. 저를 믿으시면 안 된다고. 네. 맞아요. 어떤 블로거들인지 그런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네, 맞아요. 하나하나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정말 좋은 자세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면서 그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거잖아요, 사실. 그걸로 뭐 누구 8% 벌었는데 저쪽은 6% 벌었는데 네. 2% 떼다가 기부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6%나 8%나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본인이 믿을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이게 왜 이런 포지션을 들고 있는지를 좀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것.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보드바이저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잖아요. 많이 나왔는데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일단은 뭐 이름은 네이밍은 뭐 그렇다 쳐도 어떤 알고리즘 혹은 룰 베이스로 움직이는데 그거를 몰라도 되니까 그냥 돈 넣으세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 알고리즘이 시장에서 잘 안 먹힐 때가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순간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고객이 믿고 같이 가느냐 아니면 그때 뺐다가 또 올라갈 때 들어왔다가 또 이걸 반복하느냐는 투자자의 몫이죠. 당연히 투자자의 몫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 이해력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예. 위해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예. 정말 좋은 금융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김에 예. 그런 거 계속 잘 해주시면 예.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쩐지 맞춰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까요? 마법의 연금 굴리기에서 독자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네네네.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그거 마법 연금 굴리기를 이제 책으로 쓴 이유가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네. 당장 저부터 모르고 있어서 좀 아시라고. 예. 알고는 있으시라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예. 미래의 나를 남처럼 예. 남처럼 생각하거든요.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연금 가입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품이냐가 네. 문제가 아니라 예. 설사 좀 수익이 좋은 상품, 나쁜 상품이 있을 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돈을 묶어놓는 거거든요. 예. 오디세우스 사례를 들었는데 네. 결국은 세일은 목소리에 흘려가지 않으려면 예.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 돼요. 예.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쓰게 되거든요. 예. 잔고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집을 사는 거고 예. 그 다음이 연금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지금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자식들한테 연금 가입해라라고 하면 예.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이니까 네. 좀 이제 아시라고 제발 좀 그렇게 투자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네.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네. 이 제도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는 예. 아셔야 돼서 예. 알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네. 책을 썼습니다. 그 연금이 사실 적지 않게 가입한 케이스가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 한 200조 넘게 있죠. 200조 중에 전체 가구의 23% 정도가 가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한 460만 가구가 네. 가입한 거죠. 그리고 변액보험으로 치면 변액보험은 850만 건수가 가입이 돼 있대요. 뭐 중복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증권업에서 바라봤을 땐 사람들이 자산 배분이나 자산 관리를 너무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 그런 연금보험과 변액보험으로 그렇게 진취적이신 분들이 미래를 자기 10년, 20년 후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도 힘든데 다 준비를 해두셨다는 거예요. 그죠? 800만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열정적이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그분들, 그리고 퇴직연금은 160조가 네. 넘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잊고 있어서 그렇지 가입 안 해둔 게 아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다 자동으로 가입돼 있고 다 1%로 운용이 되고 있고 네. 3%로 운용된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해놓고 1%로 운용이 되고 있고 그렇죠. 8%인 줄 알고 듣고 가입해놓고 1%로 운용되고 있고 1%인 줄 알면서 1%에 운용되고 있고 모든 게 1% 다 수렴하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인의 모든 재테크가 네. 예금 90%에서 1%로 네. 되고 있고 물론 주식 열심히 하시는 분도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1%인 것 같고 비트코인 열심히 하시는 분도 거의 1%에 수렴하실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사실은 열심히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양질의 정보를 얻을 곳이 참 없다. 그리고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연금보험이 어떻게 400만 가구에 팔렸을까? 증권사에서는 그 비싼 상품도 그렇게 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보니까 연금보험을 연간 200만 원, 월간 16만 원씩 가입하면 그걸 세일즈 한 사람이 얼마 정도를 받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한 70, 80, 그리고 그래. 시책이 들어가면 120까지를 받아요. 하나를 10년짜리를 가입을 시키면요. 거기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쪽에서 이제 사업비가 한 10% 정도 되는데 네. 거기는 8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를 찾아가서 손목을 쥐고 설득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설득하는 인센티브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증권사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마리주아 수수료가 저렴하다 0.5%인 거지 거긴 10% 받는데 여기 0.5% 받는다는 거지 10년으로 치면 5%인 거잖아요. 반 정도인데 그런 인센티브를 줄 구조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안 하고 그리고 있는 거죠. 인센티브라는 게 네. 지금 줘야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번 책에도 썼지만 뭐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뇌는 네. 몇 달 후에 거는 그쵸. 전혀 받아들이지 그쵸. 않아요. 그쵸. 그건 남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당장 해서. 인센티브로 지금 줘야 돼요. 네. 그런 인센티브 구조 때문에 예. 보험 설계사들이 많이 이제 활동하셨고 예. 가입을 시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많은 가구들이 예. 가입이 돼 있었고 그쵸. 저도 연금보험에 가입이 예. 돼 있었고 일단 그거라도 있으면 예. 그거라도 있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쵸.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정부나 그쪽 기관에서 예.
디폴트 옵션을 좀 네. 바꾸려고 한다는 네. 노력을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리적으로 변화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디폴트 맞아요. 자체를 이제 맞아요. 분산해서 넣어버리면 되는데 맞아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드디어 변하나? 변하겠구나. 네. 자, 과연 이거 누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예.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언론이 공격하기 너무 좋아요. 예. 주식 비중을 예를 들어 20% 맞아요. 뭐 영국, 호주, 미국 사례처럼 주식이나 해외 주식, 해외 네. 채권 이런 대체 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든 개인이든 투자자든 네. 연금 가입자들이 예.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 주식같이 위험한 그쵸. 거를 넣어놨냐, 내 연금에다가 감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그 제도를 시행하거나 운용하는 운용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서 네. 다시 1%짜리로 돌아갈 네. 가능성이 높아서 있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 이제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게 예. 가장 중요한데 예. 당장 안 되니까 네. 일단 그런 인센티브라도 잘 예.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이제 마음이 드네요. 저도 아까 그 유동성 얘기를 했지만 예. 짧은 곳에는 저수익이어도 괜찮다. 유동성이 있는 곳은 유동성의 대가로 저수익을 해도 된다. 근데 그 1억씩 담겨있는 퇴직연금은 네. 가장 유동성이 적고 적어도 되는 없어서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10년, 어차- 20년을 묶여 있는데 어차피 20년간 투자할 건데 우리 이제 전설의 제레미 시걸 교수님의 주식에 장기 투자라는 네네. 책에는 20년, 30년이 되면 특히 30년이 되면 주식이 네. 채권보다 못한 적이 없었다. 네. 과연 그 데이터를 앞으로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장기가 될수록 고위험 자산들도 양질의 고위험 자산들도 그만큼 위험하지 않다. 그렇죠. 그 유동성 리스크가 네. 줄어든 거니까 그것만큼은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퇴직연금은 정말 분리호를 안 쓰시고 중간에 MDD 관리를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20년, 30년 후를 생각하셔서 위험한 얘기지만 중국, 아프리카, 베트남, 러시아 그러니까 초장기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30년 후에 세계 1위 국가가 어디일 건지를 조금 베팅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다. 그러면 퇴직연금이 날아가면 인생이 끝장나지 않겠느냐라고 갑자기 보수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연금 따로 준비를 안 하시면서 퇴직연금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에게 저는 진짜 한 15%짜리 기대 수익률 15%, 20%짜리 과감하게 투자하셔도 된다. 저는 레버리지 써서 부동산 해도 상관없다. 퇴직연금 안에서 다룰 수 있다면 사실은 맞아요. 부동산은 실제로 다 레버리지에서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10년, 20년짜리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면 주식에 코스피 200에 예를 들어서 다 놔두면 되지 뭐하러 분산합니까? 라고 저한테 예.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뭐 가능합니다. 네. 주식이 아마 제 포트폴리오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겁니다. 예. 10년 이상을 갖고 네. 가면.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은퇴하는 시점, 네. 당신이 어느 순간에 그 계좌에서 돈을 빼는 예. 그 시점에 금융위기가 왔다면 예. 마이너스 50%난 거를 찾아야 될 거다. 예. 그게 리스크다. 예.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예. 그게 유일한 리스크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산 배분하라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저 역시 그렇게 한다. 예. 물론 기대 수익률이 줄어들었지만 예. 제가 사실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고 그쵸. 네. 언제 몸이 아파서 그 돈을 빼야 될지 모르기 예. 때문에 그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게 예.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게 제 어떤 예. 목적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린 적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안정적인 투자 잘해요. 네. 어떤 분이 얼마 네. 전에 이메일이 오셨는데 그런데 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5년 전에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아서 예. IRP에 넣었다가 뭐 금융사 직원의 권유를 받아서 일시로 다 빼서 네. 그걸 펀드를 하나를 가입했다는 거예요. 예. 무슨 펀드라고. RP 펀드 밖에서요. 네. IRP 밖에서. 네. 근데 그 펀드가 마이너스를 많이 내려갔다가 네. 요즘에 한 마이너스를 많이 극복을 했대요. 예. 너무 분해 죽겠다는 거예요. 적금에 넣었으면 네. 이자가 얼만데라고 네.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답변을 달아드렸죠. 예. 적금이 안정적인지 예금이 안정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네. 왜냐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란 말이 한참 예. 유행하다가 요즘에 싹 들어갔잖아요. 예. 요즘에 다시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싹 들어갔는데 2011년부터 2017년, 16년, 17년까지 실질금리가 우리나라 전부 다 마이너스였어요. 예. 그 기간 동안, 예. 오랜 기간 동안. 예. 그렇다면 모든 예금자는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잡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순히 그 몇 년 동안 가입한 네. 펀드 하나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예. 공격적인 거에서 나 안정형인 예. 것 같아 이렇게 예. 생각을 바꿔버리시거나 2008년 장 보고
갑자기 안정형으로 바뀌거나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니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투자 철학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려도 다시 와요. 예. 그 주가 갑자기 팍 빠지잖아요. 네. 아, 자기 아닌 것 같다고 네. 이렇게 네. 질문을 다시 하세요. 그러면 다음 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네. 시장의 소음에 휩싸이니까 네.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기사를 보고 예. 이제 불황을 논하는 사람들이 스타가 되잖아요. 네. 그 기사들을 보고 저 사람 놀리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제가 항상 아까 말씀하셨던 100년짜리 네. 주식시장을 보자. 네. 그 사이에 1차 대전, 2차 네. 대전, 별일이 다 있었다. 예. 제가 보기엔 안 망한다고. 네. 지구가 폭파되지 않는 한 예. 자본시장은 꾸준히 유상을 그쵸. 하고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올지도 모르지만 예. 아주 어려운 일이라서 네. 그것까지 감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예.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금융 이해력에 따라서 그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식을 안 들고 있다는 거는 자본주의 숏이에요. 맞아요. 자본주의 숏일 거면, 기왕 숏을 치실 거면, 집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산에 가서 땅굴을 파서, 음식을 재놓고, 맞아요. 왜냐면 자본주의 숏이니까, 자본주의 망할 거면, 집도 사지 말아야죠. 이러나 저러나 과감하게 숏을 쳐야죠. 그죠? 자본주의 롱이면, 어쨌든 상승할 때는 안 사더라도, 시장이 폭락할 때는 사야 된다. 아니면 그때라도 집 다 팔고 이제 산에 땅굴을 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건 저희가 보장할 수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그 복잡계에서 특이점을 얘기하자면 거의 한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2050년 정도의 특이점의 종말이 특이점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정말 100년 후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숏을 칠 거면 확실하게 쳐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예금은 또 인플레이션 숏이잖아요. 예금을 40년간 들고 있으면 딱 한 해만 예금 이자가 10%로 뛰면은 전 자산이 날아가는 숏 포지션인 거예요. 양매도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 보험 발행 포지션입니다. 한 번만 인플레이션 터지면 40년간 그냥 자산이 사르륵 녹아 없어지는 거여서 그런 숏 포지션을 제가 봤을 때는 함부로 치지 마시라. 너무 롱도 가져가지 마시지만 약간 뉴트럴하게 전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그걸 같아요. 많이 교육을 해주세요.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건데 예.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삽질하면서 배웠거든요.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네. 해보고 개별주도 해보고 예.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네.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지만 그나마 요즘에 뭐 블루오를 비롯하여 자산 예. 배분 기반의 펀드라든지 예. 이런 스택 회사들이라든지 예. 상품들이 나오는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 베이스로 조사를 해봤는데 ETF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도 몇 군데 안 돼요. 네. 안 되더라고요. 예. 돈이 안 되니까 예. 안 하는 거예요. 네. 연금 자체가 돈이 안 돼요, 그다지. ETF가 차라리 펀드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희 펀드 하고 있잖아요. 펀드는 이미 잊혀진 데다가 정말 어렵죠. 네, ETF는 차라리 섹시하게라도 네. 신상품이라고. 사실 본질적으로 인덱스 펀드는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네. 이미 이제 저 마케팅에서는 펀드는 딘 사람 너무 많아서 넘어가자. ETF면 굉장히 신상품이라고 생각할 거다 사람들이. 네. 이러고 있어요. 그런 책도 면이 있죠. 네. ETF로 자산 배분해라라고 네. 하면은 팔릴 텐데 펀드로 자산 배분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덱스 펀드들은 ETF만큼 수수료가 저렴하거든요. 그쵸. 똑같아요. 똑같죠. 다만 이제 뭐 매수 매도할 때 네. 뭐 며칠 걸린다 이런 예. 차이만 있는 건데 일단 펀드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예. 이제 디었던 분들이 예. 무조건 아니다. 예. 펀드에서 액티브가 있고 인덱스가 있는데 예. 그 정도까지 이제 이해를 하지 않으시니까 예. 그대로 바꿔서 말하면 예. ETF가 그래요. 네. ETF가 정말 위험한 ETF도 많거든요.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는 ETF가 제한돼 있는데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가 안 되고 그다음 합성 뭐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미국채 환노출 미국채 ETF가 거래가 안 되거든요. 네. 세상에 제일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불리는. 근데 정말 변동성이 큰 나라들은 다 돼 있어요. 네. 그걸 보면서 네. 안타까움을 금할 수 그렇죠. 없어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네네, 재밌었습니다. 인터뷰가 약간 만담이 됐습니다만, 잘 편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김선일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마법의 돈 굴리기 및 특히 연금 쪽을
마법의 연금 굴리기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서 물론 몇 년이 지나서 이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 네. 뇌공학적으로 이걸 한번 훑어본 뇌와 네. 훑어보지 않은 뇌는 정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수고하셨습니다. 밤에 하니까 이게